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전부를 내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났던 순간, 밥을 사줬던 사람이 나중에 연락도 없는 경우, 힘들 때 도와줬더니 잘 되고 나서 모른 척하던 사람, 자식한테 평생을 쏟아부었는데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날, 그런 날 밤에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왜 착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볼까? 왜 퍼줄수록 더 요구받을까? 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더 외로울까? 이건 인생을 헛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그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끝까지 들어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의 삶, 생각해보면 늘 그랬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도왔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했다.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했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나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해.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다. 밥값은 늘 먼저 냈다. 이사 갈 때 도와달라면 시간을 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줬다. 물론 돌려받지 못한 돈도 있다. 그래도 어쩌겠나. 착하게 사는 게 옳은 거라 믿었으니까. 부모에게 배웠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베풀면서 살아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 말을 믿고 살았다. 수십 년을.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하다. 퍼줄수록 요구는 더 늘었다. 양보할수록 더 양보를 강요받았다. 참을수록 더 참아야 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왜 먼저 지치는 건 항상 착한 사람일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을 너무 믿지 마라. 인간의 친절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하다. 너무 냉정하다 싶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건 나쁜 뜻이 아니다. 그냥 사실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이용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은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안전한 먹잇감이다. 한 번 부탁이 통하면 계속 부탁한다. 거절이 없으면 요구는 더 커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충격적인가? 그런데 이건 주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직장에서 일 잘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린다. 쟤는 말 잘 들으니까. 가족 중에 헌신적인 사람에게 짐이 몰린다. 그 사람은 해줄 거니까. 착하다는 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이용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의 기억은 편향되어 있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자신이 준 것을 더 크게 기억한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뇌의 구조 문제다. 누군가에게 밥 10번을 사줬다. 그 사람 기억엔 두세 번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그 사람이 한 번 계산했던 날은 꽤 크게 기억하고 있다. 이건 일부러 배은망덕하게 구는 게 아니다. 그냥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베풀어도 기억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마움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기억하겠지.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야.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어. 이 기대가 문제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다. 기대는 고통의 시작이다. 기대하기 때문에 배신감이 생긴다.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냥 줬다면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핵심을 이야기할 차례다. 왜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할까? 쇼펜하우어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원한다. 착하게 사는 이유의 절반은 진심 어린 선이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인정받고 싶어서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이게 착함의 이면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돈을 못 빌려주면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먼저 일어나면 눈치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참는다. 그래서 준다. 그래서 양보한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한다. 착함으로 포장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베푸는 것. 이건 선의가 아니라 자기 방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만만한 사람을 구별할까? 이건 무섭지만 사실이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테스트를 한다. 처음엔 작은 부탁을 한다. 들어주면 조금 더 큰 부탁을 한다. 그것도 들어주면 이제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게 관계의 패턴이다. 한 번 그래 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기대한다. 한 번 양보하면 다음엔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권력이 형성되는 방식이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요구는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그리고 퍼줄수록 더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처음엔 고마워한다. 그런데 반복되면 당연해진다. 당연해지면 요구가 된다. 요구가 되면 안 해주면 섭섭하다. 착함이 당연함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착취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인가?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차갑게 굴어야 한다. 아무도 믿지 마라. 아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런 말을 하려 한 게 아니었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하려 했던 말은 이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라. 낭만적인 환상으로 인간을 보지 마라.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게 된다.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착함에 기대를 덧붙이는 것이 문제다. 줬으면 줬다고 생각해라. 기대하지 마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착함과 자기 보호는 구분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좋다. 그런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자해다. 남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미덕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되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 틀린 건 아니다. 남들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온 것, 싫어도 참아온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온 것,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했다. 그 착함이 없었더라면 어떤 가정이, 어떤 직장이,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갔겠는가. 그런데 이제 알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온 값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 남에게 다 줬으면 이제 자신에게 줄 차례다. 남을 다 이해해줬으면 이제 자신을 이해할 차례다. 남을 먼저 챙겼으면 이제 자신을 먼저 챙길 차례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건 공평한 거다. 자신에게도 그만큼 착할 자격이 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아무도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 거절을 배워야 한다. 안 돼라는 말은 차갑고 나쁜 말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말이다. 거절한다고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 진짜 관계는 거절에도 이어진다. 가짜 관계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사라진다. 두 번째, 기대를 줄여야 한다. 베풀었다면 잊어라. 도와줬다면 기억하지 마라.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주고 싶어서 줬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이상을 바라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많은 관계가 아니다. 진짜 몇 명이다. 연락이 끊어지는 사람은 그냥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지친다. 놓아줄 것은 놓아야 한다. 네 번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한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해야 한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한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자신의 감정을 계속 눌러두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남들 눈치 보는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된다. 이기적인 게 아니다.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로 삶을 정리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한다. 착하게 살아온 것에 후회하지 마라. 그 삶이 지금 이 사람을 만들었다. 다만 앞으로는 착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베풀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따뜻하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인생 후반에 가장 필요한 지혜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이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착함을 나눠줄 차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혹시 그 사람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